왜 자꾸 눈치를 먼저 보게 될까? 눈치 빠른 사람일수록 더 쉽게 지치고 상처받는 이유. 사람들 사이에만 있으면 괜히 먼저 긴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화낸 것도 아닌데 괜히 조용해지고 괜찮은 척 웃으면서 분위기부터 맞추게 됩니다. 별다른 일이 있던 것도 아닌데 표정을 먼저 읽고 말투를 먼저 살피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을 만났을 때 편하게 대하는 쪽이라기보다 상대의 상태나 기분을 더 센서티브하게 먼저 살피는 사람입니다. 상대가 지금 피곤한지, 말 걸어도 괜찮은 타이밍인지, 내 말이 부담스럽진 않을지 먼저 느끼고 신경 쓰게 됩니다. 누군가는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를 먼저 보는데 어떤 이들은 내가 상대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는 걱정부터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상대를 알아가기 전에 나도 모르게 눈치부터 보게 되는 겁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뭘 한 것도 없는데 이미 마음은 계속 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회의 자리에서 한마디 해도 되는 타이밍을 계속 보게 됩니다. 지금 말하면 흐름을 끊는 건 아닌지, 괜히 이상하게 들리진 않을지, 내 말 때문에 분위기가 어색해지진 않을지 먼저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 말이 있어도 한 박자 늦게 꺼내게 되고 결국은 그냥 넘기는 날도 생깁니다. 답장할 때도 비슷합니다. 문장을 썼다가 지우고 다시 썼다가 또 고칩니다. 이 말투가 너무 차갑진 않은지, 너무 길진 않은지, 괜히 부담스럽진 않을지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상대는 아무 생각 없이 짧게 답한 걸 수도 있는데 그 한 줄을 보고 괜히 내가 뭘 잘못 보냈나 싶어집니다. 친한 사람 앞에서도 이런 반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조금 적으면 무슨 일 있나 싶고 표정이 잠깐 굳으면 혹시 내가 불편하게 했나 싶어집니다. 상대는 그냥 피곤했던 걸 수도 있고 잠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 수도 있는데 내 쪽에서는 괜히 먼저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의 기분 변화를 굉장히 빨리 감지합니다. 짧아진 대답, 애매한 표정, 조금 달라진 말투, 순간 지나가는 한숨 같은 것도 쉽게 넘기지 못합니다. 그걸 놓치면 내가 불편해질 수 있다고 본능적으로 그렇게 알기 때문입니다. 눈치를 본다는 건 원래 나쁜 능력이 아닙니다. 상대의 표정이나 말투를 읽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아차리고 조심해야 할 분위기를 느끼는 건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눈치는 배려가 되기도 하고 상황을 빨리 파악하는 감각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 하고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려 하고 상대의 상태를 먼저 살피는 마음 자체는 오히려 좋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의 감정을 읽는 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대한 책임까지 너무 쉽게 내가 떠안으려 하는 데 있습니다. 상대가 말이 짧아지면 내가 뭘 잘못했나 싶고 표정이 좋지 않으면 내가 불편하게 했나 싶고 분위기가 가라앉으면 괜히 내 탓부터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상대의 감정은 상대 안에서 벌어지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날 피곤했을 수도 있고 원래 다른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로 예민해져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눈치가 빠른 사람도 그 속사정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은 상대의 감정을 빨리 읽는 만큼 그 감정의 원인까지도 너무 빨리 본인이 떠안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가 불편해 보이면 그 모습을 보고 내 마음이 먼저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차분히 들여다보기 전에 바로 내가 잘못한 것처럼 받아들여버리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 사람을 가장 지치게 만듭니다. 상대의 감정을 읽는 것과 그 감정의 원인까지 내가 져야 한다고 느끼는 건 전혀 다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 성숙한 감정 처리는 상대의 감정을 모른 척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상대의 불편함을 알아차리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까지는 여전히 괜찮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곧바로 내 잘못이라고 결론 내리는 데 있습니다. 상대가 불편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조금 속상할 수도 있고 안타깝고 마음이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장면을 보고 내가 속상한 것과 그 불편함의 원인이 정말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큰 착각이고 섣부른 결론입니다. 중요한 건 상대의 감정과
그걸 보고 흔들리는 내 감정을 섞지 않고 보는 것입니다. 내가 눈치챈 것은 상대의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걸 보며 느낀 안타까움이나 속상함, 걱정이나 두려움은 혹시 내 책임일까 하는 의혹에서 오는 내 감정입니다. 상대는 상대의 감정이 있고 나는 그걸 보며 흔들리는 내 감정이 있습니다. 이 둘이 섞여버리면 상대가 힘들어 보이는 순간마다 내가 잘못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둘을 조금 떨어뜨려서 보면 마음 안에서 이런 구분이 가능해집니다. 저 사람이 지금 불편해 보인다. 그 모습을 보니 나도 마음이 쓰인다. 조금 속상하고 안타깝다. 하지만 그 원인이 정말 나 때문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불필요한 자책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회복의 시작은 눈치를 없애는 데 있지 않습니다. 상대를 살피는 능력을 억지로 무디게 만드는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각은 유지하되 그 감정의 책임까지 무턱대고 나에게 돌리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불편해 보여도 곧바로 내가 잘못했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 먼저 내 마음에서 무슨 감정이 올라오는지 차분히 보는 것. 그리고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자책보다 이해와 관찰 쪽에 머무르는 것. 그게 훨씬 성숙한 감정 처리에 가깝습니다. 상대의 감정을 읽는 건 여전히 당신의 좋은 감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의 책임까지 무턱대고 내 탓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차분하게 판단하고 담담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은 나를 덜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책이 늦어질수록 후회도 줄어들고 만남이 끝난 뒤 혼자 복귀하는 시간도 짧아집니다.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 있는 일이 예전보다 조금 덜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자꾸 눈치를 먼저 보게 될까? 그건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모자라거나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상대의 감정을 민감하게 읽고 배려하다 보니 그 감정에 대한 책임까지도 너무 성급하게 나 때문이라고 결론 내리는데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감정과 그걸 보고 혼란스러워지는 내 감정을 조금씩 분리해서 보기 시작하면 그 오래된 자책의 습관도 천천히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싫은데도 웃게 되는지 그 반응의 구조를 같이 보겠습니다. 상대의 감정을 잘 읽는 건 당신의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섬세한 감각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감정의 책임까지 너무 빨리 내 몫으로 가져오지 않는 것, 바로 그 연습이 사람들 사이에서 나를 덜 지치게 만듭니다. 상대의 감정은 상대의 것이고 그걸 보고 흔들리는 내 감정은 내 감정입니다. 이 둘을 섞지 않고 볼 수 있을 때 자책도 조금 늦어지고 후회도 조금 줄어듭니다. 이런 이야기가 필요할 때 다음에도 편하게 찾아오실 수 있게 구독해두세요.